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단 수장으로는 30년 만에 계룡대 호국사를 방문해 군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처님 4대 성지순례에 나선 종교 지도자들이 부처님 전법의 길을 뒤따르며 이 시대 종교인의 책무를 돌아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망우리 만해스님 묘소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원효 스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집중 탐구한 학술대회가 열려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서홍 스님의 자취가 서린 도심선방 서울 상도선언이 봉헌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비구니계 큰 스승 대행 스님이 정립하고 펼쳤던 독자적인 선수행 체계가 최근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단 수장으로는 30년 만에 계룡대 호국사를 방문해 군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국군 간부와 장병들에게 군이 전시에 대비하는 것처럼 불교에 대한 관심도 늘 한결같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건한 타종 소리가 대웅전에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향한 박수갈채도 쏟아집니다. 향과 등, 차, 과일, 꽃, 쌀 등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한 육법공양이 부처님께 올려집니다. 육해공 3군본부 충남 계룡대는 어제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군종교구장 선묵회자 스님,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 사부대 중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법회에선 원행 스님과 선묵회자 스님이 나서 평화의 불 봉안과 분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평화의 불은 부처님 탄생 성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로 2013년 한국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해 구법의 길을 따라 이윤해온 역사적인 불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의 선봉으로 군포교의 불철주야 정진하는 군승 법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육해공군 상군본부 법당 건립 불사에 힘을 실어달라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고 간성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원행 스님의 발걸음은 종단 수장으로는 30년 만에 계룡대 호국사 방문으로 군포교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군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 같은 뜻을 받들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육해공군 관음회장 등도 군불교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부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이어 원행 스님은 군포교의 진정성 인식과 역사적 자부심을 통해 불교의 중요성과 역할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잘 화합해서 중용을 잘 택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영혼을 되찾고 국혼을 되찾아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만방에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단합으로 보여줘야 된다. 군종교구장 선묵회자 스님도 환영사를 통해 논산 연무대 호국 연무사 법당 건립으로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던 3굿 영예 법당 건립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육해공군 3군 본부 법당을 신축하여 군불자들은 물론 대전시와 계룡시 그리고 충청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는 법회이기도 합니다. 법회가 끝난 이후 대웅전 앞에선 군승파송 50주년 기념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기념비엔 군포교에 대한 중요성이 담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시가 새겨져 군불교의 의미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군에서 수계를 받은 장병만 해도 100만 명 이상. 3군본부 충남 계룡대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봉행함으로써 군포교 전진 기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더 큰 도약의 꿈을 다짐했습니다. 충남 계룡대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BBS 뉴스는 인도와 네팔에서 진행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의 부처님 4대 성지 순례길을 동행 취재해 지난주부터 기획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요.
인도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증득한 뒤 평생을 쉼없이 순례하며 가르침을 펼쳤던 부처님 걸음에 담긴 의미를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돌아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르와 부다가야를 거쳐 사르나트까지 네팔과 인도의 국내선을 3번 탔고 인멸지로 가기 위해선 육로로 국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면 7박 9일간 총 856km의 거리를 22시간 38분 이동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와 성도지, 초전 법륜지, 인멸지 등 불교 4대 성지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내송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4가지를 읽는 거예요. 내공법.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생가리라.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바라나시 사르나트까지 걸어서 이동해 5비구에게 최초의 법을 설했습니다. 이로써 불법승 3보가 갖춰진 불교는 세계적 종교로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달라이라마께서도 이 근방에 오셔서 이제 해마다 설법을 하시고 이제 그렇죠. 사스미드는 이제 동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5비구를 향해서 사제 8정도를 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불법성 3보가 갖춰졌다. 원행 스님은 30여 년 전 1988년에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25년 전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출가자로서 불교 성지를 다시 찾은 덕조 스님의 감회는 더욱 남달랐고 이웃 종교 지도자들도 부처님 가신 길을 따른 이번 순례가 종교인으로서의 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왔던 이 길이 바로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헛되지 않는 걸음 남에게 모범되는 그 걸음 또 진리의 그 걸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유 그리고 배고픈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구제하고 교리는 다르지만 초월성을 추구한다는 공통 분모를 지닌 종교계. 불교계 최고 지도자의 현장 설명은 성지에서의 감동을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키며 이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열반하신 이후로 우리가 지금 나지기를 말하자면 그 영축산은 못 가시니까 그런데 그 영축산 쪽에 가면 칠엽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그 칠엽굴에서 첫 번째 이제 말하자면 승려대회를 한 겁니다. 결집대회를 한 거예요. 불생 가비라, 성도 마갈가, 설법 바라나, 인멸 구시나. 카필라에서 탄생해 마가다국에서 깨우쳤고 바라나시에서 법을 설한 후 쿠시나가르에서 인멸에 든 부처님. 이웃종교 지도자들은 원행 스님과 함께 이를 입으로 몸으로 되새겼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3대 불교 성지 중 한 곳인 앙코르와트를 찾아 우리나라 기술력이 투입된 사원 복원 현장을 참관하고 복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아세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 정비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현재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원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고 불상에 쓰여 있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불교 유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지사이자 불교 혁신운동가인 만해 선사를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망우리 독립열사 묘역에 있는 만해 스님 묘소 앞에서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일운동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서울 망우리공원. 구국의 일념으로 한순간도 항일 독립정신을 잃지 않았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소는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원 꼭대기에 자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열사와 문화예술인들이 안장된 이곳에서 만해 스님 묘소가 발견된 시점은 스님 입적 후 4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일주일간을 찾아 나섰다라고 그래요. 찾아 나서 가지고 거의 이제 포기를 했는데 한 곳에 보니까
조그만 비석이 거꾸로 뒤집혀 있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큰 스님이더라 이거예요. 만해 스님 입적 75주기를 맞아 봉행된 추모달해제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이 시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지금 무엇보다 남북 평화를 이루는 것이 만해 스님의 정신을 받드는 후대의 책무란 점을 참석자들은 되새겼습니다. 통일은 장차 되더라도 최소한 남북의 평화는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라. 애국 열사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다짐해야 될 일이라고. 참석자들은 만해 스님이 집필한 불교유실론 속 평등주의와 조선불교 청년회 등의 결성을 주도하며 불교개혁에 앞장섰던 스님의 민족 정신을 기렸습니다. 또 님의 침묵과 해당화, 행복 등 만해 스님의 대표적 시작품을 낭송하며 스님의 애민 정신도 돌아봤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달해제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시관 건립과 교통망 확보 등을 통해 망우리 모역에 묻힌 애국지사들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뜻, 넋을 다 잊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만들 수 있게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선 우리 지사들의 그 뜻을 숭고히 받들면서 함께 여도 야도 다 이것을 벗어 던지고 손을 맞잡고 이 망우리 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그리고 여기 계신 60여 분의 애국지사와 문화예술가 분들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널리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만해 스님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민족호는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제주에서 지구 합동 워크숍을 갖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불청들이여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어라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대불청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100년 비전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과업이, 우리의 공업이 조선의 독립이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공업은 분단된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분단된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빨리 극복하는 그런 통일불청의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100주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야부당 초우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과 전 방장 원명 스님을 비롯해 주지 영배 스님, 전 주지 정우 스님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해 추모 입정과 헌다, 파산계 등을 진행했습니다. 문도 대표 재원 스님은 큰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스님의 평소 가르침인 애종애사를 마음에 새기고 수행정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스승인 신라 원효 선사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을 후학들이 일상적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00년 전 원효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통하는 보편적인 철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만의 자생인문학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분황 원효와 깨달음 담론의 구성을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원효의 깨달음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울산대 철학과 박태원 교수는 원효의 일심과 깨달음의 의미 발표를 통해 일심에 대한 기존 해석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주목받았습니다. 원효의 일심이 모든 것을 지어내는 불생불멸의 본체인 한 마음인가? 아니면 차이들과 만나면서 실체 희론의 차별에 빠지지 않고 허구 분별을 허무는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인가? 박태원 교수는 원효 일심의 언어에는 어디에도 본체 현상 존재론이라 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후대에 용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경향이 보인다며 후자의 해석을 내세웠습니다.
모든 차이를 연출해내는 동일한 궁극 실제라든가 본체라든가 이런 거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학들은 오히려 그걸 설정하고 그걸 자꾸 그걸 그렇게 읽어내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죠. 붓다와 원효의 깨침을 비교한 동국대 불교학부 고용섭 교수는 두 분의 깨침이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는 연속되지만 그 방법에서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내재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분의 깨침 과정이 적자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둘 사이에 무엇이 연속되고 연속되지 않는가를 밝히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의 수행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을 배대하는 이런 대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원효 대사가 보이는 부분이 물론 이제 법장이나 뭐 회원 같은 경우가 분명히 다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붓다의 깨달음과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사실 고민하는 대목인데요. 이 밖에 김준호, 최건업, 전준모, 강찬국 등 4명의 소장학자와 연구원들은 금강산맥 경론과 대성기실론소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함께한 청중들도 적극적인 질문과 스스로의 견해들을 밝히며 토론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천년을 격해 있는 붓다와 원효의 깨달음과 사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조계종 전 종정 서웅 스님 주석처 배구남의 명맥을 이은 도심 선방 서울 상도선원이 봉헌 10주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폐사 위기를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량으로 재탄생시킨 상도선원 스님과 신도들이 10년의 추억을 돌아보며 힘찬 정진을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상도선원 10주년 기념법회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서웅 스님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근현대 선지식들의 자취를 간직한 도량 배구남은 2000년대 초반 아파트 재개발 등의 이유로 폐사 위기를 맞았습니다. 황폐해진 도량에 희망의 꽃을 피워낸 건 바로 신도들이 모여 만든 배구남 보존대책위원회였습니다. 사찰을 지키고자 하는 대책위에 스님들도 힘을 보태면서 배구남은 위기를 딛고 지난 2009년 지금의 상도선원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활기찬 미래를 다짐하는 상도선원 봉헌 10주년 기념 법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세월을 다 잘 견디고 지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상도선원 정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법을 실천하는 도량이고 또 청정한 스님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교육과 수용에 있는 도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원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라든가 사정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심정으로는 이제 오늘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야말로 꿈만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1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또 맞이할 20주년, 30주년을 계획하고 또 묵묵히 준비해갈 하나의 이제 통과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봉헌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법문에 나선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실제로 일을 하며 정신을 단련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상 마련을 언급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엄경 아니라 능엄경 천경 말론을 가로 세로 수로형으로 다 외우고 낀다 해도 사상 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았어. 입만 붙여요. 이 상도동에서는 그런 조사 스님들과 같은 그런 경지의 목표를 두고 부단히 수행을 하되 삶 속에서 그 수행이 녹아 흘러들어가요. 법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상도선원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신도들을 격려하며 공로상을 수여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적 수행 도량으로 불리는 상도선원은 앞으로도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회를 기획, 봉행하며 도심 포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불일불교대학이 입학식을 갖고 2019 학년도 학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교리반 6기 110명, 경전반 5기 40명의 신입생들은 입학식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일불교대학 교리반과 경전반 강사진은 송광사 윤화 현묵스님을 비롯해 승가대학장 연각스님, 남동신 서울대 박물관장, 유시민 작가, 진중건 교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운영하는 영축불교대학이 개교 2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시대에 부응하는 제가불자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축불교대학 학장인 정법사 주지 도문스님은 바른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대중포교에 앞장설 것을 동문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 안락,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러 가자. 영축불교대학 총동문회 신철호 회장은 불교대학 도반과 동문으로서 생애 가장 소중한 불법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스님의 행적과 수행 정신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외롭고 가난했던 소녀가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체계를 세우고 대중화를 이끈 대선사로 거듭나기까지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받았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지식이자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스님. 스님이 1972년 경기도 안양에 처음 설립한 한마음선언은 현재 전국 15개 지원, 해외 10개 지원을 갖춘 메머드급으로 성장했습니다. 짧은 기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포교 측면에서도 불교의 지평을 넓힌 한마음선언 성장의 바탕에는 대행스님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고심 끝에 이뤄낸 주인공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이 후대에 전한 독창적인 불교 선 사상과 깨달음의 산물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토론의 장을 열 것이고 그 토론이 깊어질수록 큰 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부대중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불법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입적한 대행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대행선 연구원이 마련한 제3회 계절 발표회에선 스님의 삶과 수행관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습니다. 대행스님께서도 굉장히 현대어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법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안락을 안겨주셨습니다. 참석한 발표 토론자들이 대행스님의 행적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기존 승가의 격식과 제도적 굴레를 뛰어넘어 독창적 선사상과 수행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행스님의 생전설법이 경전에 나오는 구절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신만의 언어로 철저히 일반인들의 근기에 맞게 대중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가장 눈여겨볼 특징이란 것입니다. 대행스님에 대해 격 밖에 선 선자, 전통적 참선에 도전장을 던진 수행자란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출가문중과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독자적 수행을 했습니다. 출가해서도 사찰의 생활 그 굴레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경위주의 강론에 대한 그런 회의를 많이 느끼셔서 주로 혼자서 이제 공부하셨고 자연을 통해서 많은 이치를 깨달으셨다. 대행스님이 후학들에게 내린 한마음 주인공과 같은 화두가 간화선 수행 시 참고하는 화두와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현대적이며 대중적인 생활선이 자리 잡도록 한 부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은 수행 방법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존 불교 선 사상과 차이가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화두 공부 방법과 전통의 인가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행선사가 제시한 한마음, 주인공, 공생,
공심, 공용, 공채, 공식의 50 사상은 대행선의 독특한 화두이며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통 불교의 수행법에서 조금은 벗어난 독창적인 방식으로 깨달음에 다가가려 했던 대행 스님의 선사상이 후대의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100일간 100명의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 듣는 대구 파동 법왕사의 37회 백고자법회가 100일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법왕사는 지난 토요일 4층 법당에서 100번째 법사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 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하고 보살계 불명 수계법회도 봉행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온 이 백고자법회가 법왕사의 브랜드인데 앞으로도 계속 면면이 일어날 것이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원력을 그리고 기원했기 때문에 신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법왕사는 오는 23일 보성 대원사와 곡성 성륜사, 장흥 보림사로 3사순례를 다녀온 뒤 30일부터 38회 백고자법회를 이어갑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상대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에서 캄보디아 주요 인사들에게 합장으로 예를 표하는 장면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반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합장으로 인사하는 원행 스님에게 악수만을 건네 자신이 믿지 않는 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예의를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겨온 예의와 배려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